2025년 6월 16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5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함께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황을 잠깐 보면은요, 오늘의 마켓 인덱스는 0.73, 1.2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약간 상승했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밤에 우선 그 기사부터 봐야겠죠. 어제 밤에 발표된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 보면 어저께 0.75bp, 그러니까 75bp가 0.75% 올린 거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5를 올리는 것보다 0.75 올리는 것이 시장에 더 안정감을 준다고 제가 어저께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0.75로 올렸고요. 이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저께 나스닥도 한 2% 넘게 올랐고 비트코인도 양봉으로 어저께 전환됐고요. 대부분의 어저께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많이 올라줬습니다. 많이 올라줬는데 사실 떨어진 폭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반등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올라주긴 했는데 어저께 이더리움은 3.2% 올랐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3.38%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딱 2만 달러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전고점이 지금 19,850달러에서 150원을 그 깨지 않고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겠다고 아까 그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그 FOMC 회의에서도 0.75%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다음 달에도 만약 0.75로 올리면 두 달 만에 거의 1.5%로 올리는 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에 좋진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투자가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어저께는 조금 빠졌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1,300원 가까이 다다르고 있어서 지금 한국 상황은 미국 상황보다 더 안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저께 한 3% 정도 올라주면서 그런데 사실 이 바닥에서부터 생각하면 꽤 많이 올린 거예요. 많이 빠졌다가 어저께 그 연준 발표에 따라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저께 이 저점을 지켜주고 올라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점이죠. 이 고점 19,850달러를 어저께 안 깼어요. 딱 2만 달러에서 찍고 올라가서 어저께 22,000달러까지 거의 올라가 주면서 바닥에서부터 보면은 거의 10% 올라간 거예요. 어저께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전저점을 또 깨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 저점을 깨는 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끝났다고 하는 신호는 현재 없기 때문에 오늘 기사에 많은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바닥이 끝났으니까 여기 보면 장기 보유자 비트코인 매도 물량을 포식자가 삼켰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저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매도를 했는데
포시자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직 바닥에서 돌아섰다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으로선 모르는 일이고 다음 달에 있을 또 뭐 물가 지수라든지 뭐 FOMC의 발표 이런 것들 또 보게 되겠죠. 한 달 남긴 했지만 뭐 그런 걸 보면서 차츰차츰 방향성을 정해 갈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매수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은 현재 이렇고요. 뭐 어저께 올라오고 나서 오늘은 그냥 보합세에 있어서 그냥 오늘은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어제 봉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론이 정말 어저께 어제 음봉이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 저녁에 9시였는데 음봉이었는데 어제 그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어제만 해도 트론이 거의 12% 정도 올랐어요. 12% 가까이 올라서 바닥에서 치면 거의 25%, 2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현재 양봉인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때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홀딩할 수 있으나 지금 신규 매수 타점은 없어요. 물론 60분봉으로 보면 신규 매수 타점은 지났겠죠. 뭐 여기서 기준선에서 사거나 다시 산다고 하면 여기 구름 넘어갈 때 살만한 기회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60분봉으로 사시면 계속해서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 계시다가 기준선이나 전환선 깨지면 여기서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 84,000원 정도 84원 돌파할 때 사시면 요 고점이 84.8원 돌파할 때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보고 계시다가 수익 나면은 이 전환선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전환선이 깨지거나 이러면 빨리빨리 파셔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60분봉으로 거래하면 계속해서 이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점을 유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봉상은 아직 살 기회는 아닙니다. 이제 전환선 막 올라오긴 했고 5일선도 아직 못 깼고 기준선도 아직 못 깼고 후행스팬도 한창 캔들 아래 있어요. 트론은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락 맞기 전에 가장 괜찮았다고 하는 코인이 바로 이 체인링크였거든요. 왜냐하면 체인링크가 거의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후행 스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얘는 개별 악재가 아니고 시장의 악재로 결국 4일 동안 폭락하면서 빠졌었는데 이틀 동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온 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이틀 동안 거의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13% 올라오고 한 거의 8% 정도 올라오고 물론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음봉인데 이거 5일선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깨지 않는다고 하고 오늘 음봉으로 끝나고 이 음봉의 고점을 넘어가면 살만해지게 되겠죠. 기준선도 넘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체인링크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저께까지는 여기 캔들에 맞고 떨어지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연준 발표 이후에 이 캔들을 넘어가서 이제 캔들이 지지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캔들을 떨어뜨려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살만한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얘가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지만 얘가 기준선만 넘겨준다고 하면 아마 체인링크가 제일 좋아 보이는 모양으로 바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 향후에 또 어떤 악재가 나와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호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악재에 반응하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때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개별 종목의 악재가 나올 때마다 개별 종목대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짧게 수익을 내려고 하셔야지 길게 가져가실 거면 그냥 끝까지 길게 가져가시고 아니면 짧게 뭐 3%든 2%든 수익이 나면 그 지표상에 떨어지는 게 보이면 바로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체인링크는 지금 제일 좋아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다도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에이다랑 체인링크가 제일 좋아요. 에이다도 이틀 동안 거의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14% 가까이 오르고
오늘 음봉이죠. 음봉이긴 한 얘도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서 얘도 기준선을 넘어가는 거 보고 그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후행 스팬이 좋아졌다는 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에이다, 체인링크 정도가 지금 후행 스팬이 좋아졌어요. 어, 그래서 에이다랑 체인링크는 좀 잘 보시고 계시다가 기준선을 넘기는 시점이 오면 신규로 뭐 한 내가 가진 돈에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100원을 투자하려고 하면 한 30원에서 50원 사이 정도는 사볼 만한 자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샀다가도 어떤 지표가 되는 선이 깨지면 손절을 하든 뭐 약간의 이득을 보고 팔든 그런 걸 감안하시고 사셔야 돼요.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아직 얘가 올라간다고 하는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기준선을 돌파했을 뿐이지 음, 완전히 얘가 뭐 더 올라간다고 하는 신호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은 기준선만 돌파해주고 있는 거라서 아직 못했죠. 이제 할 예정인 거죠. 또 못하고 여기서 코꼬라 박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5일선을 지켜주는지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스텔라루멘도 지금 뭐 얘도 이틀 동안 거의 12% 가까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와 주긴 했는데 그리고 이 빠진 장대 음봉을 뭐 두 개 가지고 거의 만회하긴 했는데 얘는 아직 그 후행 스팬이 에이다나 체인링크보다 좋지는 않죠. 보시면 딱 봐도 안 좋잖아요.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올라가지 못했고 얘는 아직 기준선도 에이다나 체인링크보다는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저께 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새롭게 이제 보려고 하는 코인이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라나. 시가총액 5위에 있는 코인이고 3위까지 올라갔다가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5위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솔라나는 2020년 3월에 나왔고요. 15조 정도 됩니다. 지금 탑10에 들어있고 디파이 관련된 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솔라나는 타 블록체인 대비 빠른 거래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토대로 DM들의 생태계에서 조성한 메인넷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토큰은 수수료, 예치, 거버넌스 참여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이후에 가장 그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코인이었다고 듣긴 했는데 그 처리 속도가 빨라서 다른 뭐 그런 블록체인 안에서 뭐 비용을 사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솔라나의 역할이 뭐 안정적이고 빠르다는 것에서 있어서 좀 뭐 인기가 있었는데 뭐 현재는 고점 대비 거의 한 7, 80% 빠졌어요. 빠져서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저께 가장 많이 상승해 줬어요. 상승해 주면서 기준선을 아니 그러니까 전환선은 깨지긴 했지만 아직 기준선은 못 갔고 후행 스팬도 한참 멀리 있긴 합니다. 솔라나 보면 얘는 처음에 한 달, 두 달, 이게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상장이 돼서 두 번의 급상승, 두 달 만에 급상승을 하고 이게 31만 7천 원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90% 빠졌죠. 90%. 이것도 A, B, C로 빠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C파가 끝나면 그냥 차트상 보면 다음 달부터는 양봉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이렇게 지난달에 많이 터지고 어저께도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얘는 이번 달까지만 좀 보시고 다음 달 정도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하면 C가 지금 그냥 10주 동안 음봉으로 떨어졌네요. 10주 동안 떨어지면서 뭐 아니면 이게 B라고 하면 이게 5개는 되는데 이게 B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얘가 B일 것 같거든요. 이게 O 얘가 B라고 하면
얘가 사실 C파동의 끝이라고 지금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여기서 B파가 다시 있고 C파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데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고점 대비 90% 빠졌으면 뭐 다 빠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뭐 현재는 우선 올라간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우선 기준선이 넘어가는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봉상. 솔라나를 지금 가져온 이유는 어저께 가장 많이 올랐던 코인입니다. 어저께 거의 16% 가까이 오르고 그저께까지 합치면 20% 넘게 올랐어요. 솔라나도. 체인링크가 21% 오르고 얘가 20% 넘게 오르면서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중에 5위인데도 많이 오른 코인이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저께 봤던 이제 디센트럴랜드 이거 계속 보고 있긴 한데, 디센트럴랜드도 어제 꽤 올랐죠. 꽤 올라주면서 디센트럴랜드가 어저께 얼마나 올랐나요? 얘가 11.68% 올랐네요. 디센트럴랜드가 11.68% 정도 오르면서 어저께 얘도 전환선을 깼고 오늘 음봉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얘가 이날 그 3일 전에 엄청 빠지는 날, 이날도 얘는 양봉이었어요. 이날 양봉인 코인 두 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저께도 얘는 도치 모양이었고 어저께는 연준 발표 이후에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거의 이 기준선에 근접해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후행스팬은 좀 아직 멀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기준선이 뭐 70원 정도 남았으니까 뭐 금방 깰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솔라나,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앞에 봤던 코인들 지금 다 살 시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지금 이제 좀 좋아졌다는 거지 살 시기는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름대 위에 있는 코인 여기 위믹스 오늘도 뉴스가 있죠. 오늘 아침 10시에 나온 뉴스인데 위믹스달 여전히 수수께끼라고 해서 어저께 쇼케이스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알려진 내용 외에 뭐 크게 나온 게 없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위믹스죠. 위믹스가 오늘 7점 마이너스 7%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위믹스가 그래도 아직 구름대 위에 있으니까 구름 막 깨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어저께 얘도 많이 올려줬어요. 그 연준 발표 이후에 어저께도 음봉이었는데 많이 올려주고 지금 구름대에서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행 스팬이 나빠지면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좀 시세를 줘야지 얘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고생할 것 같아요. 한동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생할 것 같고, 아직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구름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얘는 구름 위에 있는 거 빼고는 다 안 좋은 거죠. 전환선이 지금 여기 역전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기준선 떨어졌고 후행 스팬도 들어가면 지금 구름 위에 있다는 거 빼놓고는 사실은 나머지 세 개가 다 나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좋아지려면 기준선을 돌파해주고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 줘야 얘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구름 위에 있다고 하는 거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호재가 있어서 이날 올랐는데 이 호재를 그 시장의 악재가 완전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렸지만 어쨌든 좀 두고 볼만은 합니다. 여전히 뭐 구름 위에 있다는 거는 그래도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니까 우선은 좀 보겠지만 트론처럼 갑자기 쭉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혹시라도 이 구름의 밑까지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든 수익을 챙겨가시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도 지금 약간 방향성을 못 잡고 애매한 상황에 있다. 후행스팬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위믹스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코인은 어거코인입니다. 어거코인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오라클이라고 하는 인덱스로 묶여있는 체인링크랑 같은 두 개에 묶여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어거코인이 또 오늘 급상승하고 있죠.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00%짜리 양봉 나온 이후에 뭐 쭉 떨어졌는데 다시 3일 동안 양봉 세우면서 지금 오늘 거의 2028% 거의 3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단타로 접근하는 거라서 지금 뭐 일봉상 보기에는 살 자리는 없어요. 현재는 뭐 지금 아직 여기가 지금 애매하죠. 이 후행스팬 내일 되면 다시 캔들로 들어가니까 여기 뭐 100%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기준선은 아직 멀었고요. 그다음에 전환선이 기준선 돌파하는 것도 아직 지금 못하고 아직 멀리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일봉으로 보면 언제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살 자리도 아니고. 근데 60분 봉으로 보면 오늘 아침 9시에 살 자리였죠. 여기 보면 구름을 통과할 때. 그러면 오늘 아침에 살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렇게까지 올린 거는 뭐 일반 개미들이 사서 이렇게 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세력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거래량도 들어왔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이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에 사실 수는 있으나 사셨다고 하면 혹시라도 얘가 여기서 만약에 사신 세력들이 위에서 물량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조심하셔서 더 높은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선이나 이런 거 보고 빨리 매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또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지금 쉽게 접근했다가 물릴 수 있으니까 여기 돌파할 때 살 수는 있으나 돌파하고 바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지 지금은 무작정 사시다 보면 또 고점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60분 봉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일봉상은 지금 현재는 아직 살 자리는 없다.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잘못 접근했다가 뭐 물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인들 뭐 한 8개, 9개 정도 봤는데요. 오늘도 뭐 코인 뭐 아주 좋진 않아요. 현재 시점까지는 뭐 그래도 어저께 많이 올라줘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닌 거죠. 어쨌든 힘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